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중에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시청자와도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버님. 네. 자, 또 목소리 좋으신 분이 오셨고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분들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행동을 했던 시청자분들도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저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네.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얘기는 제가 인방 BJ를 할 때 같이 하던 다른 동료 BJ가 겪은 일을 하나 들은 게 있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거 진짜 뭐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이게 네. 2021년경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뭐 늘 다들 그러듯이 주인공을 똘비라고 할게요. 주인공인 똘비는 30대고 서울에 사는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똘비가 20대 때부터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커피에 관심을 좀 깊게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알바도 하고 뭐 직원도 일하면서 이제 열심히 모은 돈 다 털어가지고 뭐 대출까지 있는 대로 끌어서 소위 말해 영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혼 끌어모기를 해서 집 앞에 작은 카페를 차려요. 근데 이제 집 앞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네 장사다 보니까 장사가 뭐 그럭저럭 잘 됐대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되는 것까지도 아니고.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카페 알바를 해봐서 아는데 카페가 뭐 프랜차이즈처럼 하루 종일 잘 되는 가게도 있지만 대부분의 카페가 점심때가 그렇게 바빠요. 맞죠. 이제 뭐 회사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점심 드시고 뭐 1시쯤 해서 몰려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똘비네 가게는 막 하루 종일 바쁜 건 아니지만 여느 카페랑 마찬가지로 이제 점심이 좀 바빴대요. 예. 그래서 점심에 한타를 치고 한 2, 3시쯤 되면 갑자기 확 한산해졌대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이제 나 피곤하다 좀 앉자 쉬자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켰대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유튜브 프리미엄 안 하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네, 똘비는 프리미엄 아니었어서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이제 뭐 한 5초, 15초에서 별 생각 없이 스킵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광고가 재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재밌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 어떤 라디오 방송에 대한 광고였대요. 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뭐 심심한데 한번 깔아볼까? 그걸 깔았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똘비는 우리 라디오 방송국 뭐 무슨 FM 뭐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정규 방송인 줄 알았는데 깔아보니까 그냥 뭐 인터넷 방송 같은 건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본인 같은 그냥 완전 일반인들도 하더래요, 그거를. 그래서 뭐 채팅치고 놀고 듣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한가하고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심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득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나도 해볼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방송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걷다 대고 그냥 하는 거였더라고요. 아, 뭔지 알겠다. 예, 편하게 주무시는 거. 그래가지고 네, 잘 자요. 이런 느낌. 네, 잘 자요. 예,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프로필 사진 그냥 셀카 하나 박아놓고 시작하기 버튼 터치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 켜면 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뭐 아예 안 들어오진 않고 이제 뭐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근데 방송 안 해봤으니까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뭐 똘비고 뭐 카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대화하듯이 했대요. 근데 이게 사진이 잘 나온 건지 아니면 똘비가 방송을 할 운명이었는지 그 방송이 잘 되더래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후원이라는 걸 딱 받았는데 이게 좋잖아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방송을 안 해봤으니까 내가 뭐 커피를 판 게 아니고 핸드폰 들고 말하고 있는데 뭐가 날라오고 이게 돈이래. 신기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여차저차 해가지고 방송이 무럭무럭 성장을 해요. 근데 똘비가 진짜 제가 얼굴 아는데 이제 돌비님처럼 되게 잘생겼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라디오인데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야, 캠 보고 싶다. 얼굴 좀 궁금하다. 보여달라. 네,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추천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깔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카페 본연의 수익보다
방송 수익이 훨씬 커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방송이 되게 잘 된 거죠. 네네. 근데 똘비 방송에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오 방송 초창기 때부터 쭉 후원을 해준 시청자가 계셨어요. 네. 이제 그분을 지금부터 똘미라고 할게요. 되게 예쁘시고 그런데 네. 채팅도 활발하게 치고 계속 방송이 힘들 때마다 후원을 쭉 해줬었대요. 근데 이게 방송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몇 개를 후원하면 뭘 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걸 쏘면 식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식대? 네 만나서 하는 식사 데이트 그래서 식대라고 줄여서 말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식대 챙겨준다. 뭐 식대 어허. 챙기는 것 치곤 좀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네. 그냥 식대라기엔. 그래서 식사 데이트 줄여서 식대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그 금액보다 큰지 적은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100만 원 후원하면 식대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10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뭐 네. 저 같은 일반 사람한테는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그게. 장난 아닌 그래가지고 금액이에요. 예. 그쵸. 그래서 똘비가 식대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방송을 하는데 아무 맥락 없이 그 계속 봐주시던 똘미 씨가 턱 하고 100만 원을 후원하면서 도네이션 멘트도 길게 안 쳤어요. 만나요. 이렇게 세 글자 친 거예요. 이제 너무 놀랐죠. 방송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돌비님도 놀라시잖아요. 큰 거 받으시면 무슨 맞아. 고양이 놀랄 때 공중제비 뛰듯이 그냥 의자 뒤로 밀치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우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초창기부터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진심으로 감사했대요. 너무 감사했으니까 챙겨주신 게. 자, 여기서 그 똘미 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똘미 씨는 부산 지역에 사는 20대 여성이었어요. 네. 부모님이 이제 뭐 전화 귀족님들 들으면 알만한 큰 화장품 회사의 대표셨고 똘미는 거기에 외동딸이에요. 이게 이제 막 뭐 큰 대기업 뭐 재벌은 아니래도 그래도 나름 기업이 크다 보니까 이제 후계자 수업같이 어떤 작은 지부를 하나 맡아서 경영하면서 부모님 회사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후원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래요. 저렇게 잘 버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 똘비도 완전 막 순진한 바보는 아니라서 방송 경영 어정도 있다 보니까 의심까지는 했죠. 이 사람이 네. 진짠가. 그래서 그 회사를 한번 네이버에 쳐봤대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 우리 왜 스크롤바 쭉 바닥까지 내리면 뭐 고객센터, 주소, 무슨 구, 대표자명 뭐 이런 거 뜨잖아요. 사업자 번호 이런 거 뜨는데 그래서 그걸 봤더니 뭐 대표자가 이름이 김준현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어이구. 근데 똘미 이름이 김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딸의 이름까지 그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도 아버지 성이 뭐 김씨다 그러면 뭐 다른 이름도 뭐 김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고 그냥 뭐 넘어갔대요. 그래서 아무튼 식대를 하려고 하는데 날짜와 장소를 맞춰야 하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똘비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똘미는 또 부산 사람이란 말이죠. 거리가 몇백 킬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힘들게 어떻게 잡아가지고 뭐 서울 어디 카페에서 보자 뭐 이렇게 약속을 잡은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 어디 뭐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봅시다 해서 차를 끄고 갔대요. 갔는데 10분이 지나고 뭐 좀 늦을 수 있지. 30분. 차가 막히나? 1시간. 이건 좀 아닌데 하고 있는데 카톡이 딱 오더래요. 예. 오빠 저 오늘 갑자기 회사 발주가 꼬여서 급히 현장 나오게 됐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못 만나겠다고 했대요. 뭐야? 아니 그래서 시간 들여서 온 거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일이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알겠다 하고 저녁 돼서 정규방송 시간 돼서 켜니까 또 똘미가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또 엄청난 금액을 또 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안이 벙벙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만나자고 뭐 그러고 넘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의 그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뭐 회사 발주가 꼬였다. 뭐 아버지가 본사로 부르셨다. 제품 촬영이 바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일 관련 이유를 대면서 예. 계속 약속을 펑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똘비가 이게 지금 여기까지 들어서도 좀 짜증 나잖아요. 솔직히 우리 일 아닌데. 근데 짜증 날 법한데 두 가지 이유로 좀 참았대요. 예. 이제 뭐 정당한 금액을 후원하시고 식사 데이트 식대를 신청한 거니까 또 약속이니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똘미가 똘비 처음 방송할 때부터 쭉 있었고 뭐 예쁘다고 했잖아요. 아이유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좋아한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호감은 있었대요. 예쁘시니까. 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하다 싶던 찰나에 이제 식대가 공식적으로 걸리니까 만날 기회도 되고 뭐 이렇게 나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내심.
근데 이게 자꾸 펑크가 나니까 똘비도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똘비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똘미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계속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글로 기운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약속 잡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에 약속이 잡히긴 잡혔어요. 근데 실제 장소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예요. 강남역 몇 번 출구 땡땡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정했대요. 그래서 똘미가 그랬대요. 오빠 나 흰색 뭐 BMW 뭐 740 타고 갈 거야. 흰색. 7시리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비싼 차를 몰라서 더 비싼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오면 옆에 대고 카페로 들어와 이랬대요. 그래서 똘비는 역시 집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뭐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 나오네. 나는 그냥 뭐 굴러가는 차 타고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갔는데요. 예. 근데 이날은 약속에 늦지는 않았는데 이제 약속 장소에 딱 와서 기다리면서 옆에서 남자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흰색이긴 한데 구형 소나타 한 대가 가까이 오더래요. 네. 그래서 창문이 열리면서 근데 어떤 뭐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운전석이 꽉 차는 어떤 여성분이 똘비님 맞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인터넷 방송에서는 똘비가 제법 유명했지만 이제 현실 세계에서까지 막 자기를 연예인 마냥 알아보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사실 한 번도. 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 닉네임을 부른다고? 뭐 하고 어버버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똘미 대표님 지부의 직원인데요. 대표님이 일이 생겨서 모셔오라고 하셨다. 예. 그러면서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바빠서 그러신다고 회사로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거기서 뭐 죄송하니까 식사도 하고 다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차 있어서 따라갈게요 했는데 아니라고 여기 저 차 맡기시고 저희 차 모시고 가겠다고 운전 힘드시니까 꼭 모셔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탔대요. 그래서 타서 이제 쭉 가는데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학창 시절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만 나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그 체육 시간에 체육하고 돌아와서 그 운동복에서 환복 갈아입으면 나는 그 묘한 흙 냄새랑 땀 냄새 섞인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냄새가 차에서 진동을 하더래요. 예.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냄새를 가지고 표면인 여성분께 지적을 하는 건 되게 결례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꼭 참고 가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가더래요. 물론 이제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강남 아닐까? 그랬는데 아니러더라고. 똘비가 서울 사람이긴 하지만 초행길이기도 하고 잘 몰랐는데 뭔가 막히는 구간 지나서 좀 외곽으로 빠지려고 하는 기분이 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혹시 좀 먼가요? 뭐 어디로 가나요? 그랬더니 뭐 거의 다 왔다고. 그래서 뭐 할 말 없으니까 똘미도 아니고 그래서 별 대화 없이 갔는데 그러다 이제 조금 약간 외곽으로 빠지기 직전쯤에 한적진 곳에서 갑자기 그 직원분이 차를 딱 갓길에 세우시더래요. 그래서 뭐예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성분이 씩 웃으면서 이게 소리 안 나고 그냥 입만 씩 한번 보면서 웃어보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뭐 이게 소름 끼치기도 한데 똘비가 뭔가 좀 불쾌하게 웃어가지고 그래서 뭐 왜 그러세요? 뭐 그냥 그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여성분이 초면인데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나 똘미야.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오빠 난데 내가 아파서 요즘 좀 부었나 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몸무게 저울 찍은 사진도 보내준 적이 있어요. 46kg. 자꾸 살이 빠져서 걱정이라서 뭐 한약 먹는다고. 그래서 막 나는 준현이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뭐 커버가 나온 수준으로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속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 왜 하세요? 그랬더니 오빠 내 사진 찍은 작가님 소개시켜줘요? 진짜 저 맞는데?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뭐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게 완전 허언증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귀종님들도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믿기가 힘든데 이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대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내가 뭐 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개가 나와서 막 야옹야옹 이래요. 강아지가. 근데 개가 계속 야옹거리면서 어이없어 나 야옹인데 이러니까 이쯤 되면 내가 잘못 본 건가? 고양이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면 이제 믿은 건 아니고 패닉에 빠진 거예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 진짜 막 초창기 때부터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친하고 내 의지가 되고 가족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굴이 전혀 다른데 이제 자꾸 이게 안 믿어지기도 하면서 머리가 막 풀리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패닉에 빠진 똘비를 잠깐 냅두고 시점을 잠깐 바꿔볼게요.
그 인터넷 방송에는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맞죠. 돌비 매니저님처럼 네네. 채팅창 관리도 해주고 뭐 공지해주고 이제 인기 있는 BJ면 진짜 연예인 매니저처럼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해요. 네. 근데 돌비가 그때는 인기가 꽤나 높아져서 매니저랑 만나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런 각별한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식대 하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식사 데이트. 그래서 주의 깊게 똘미를 보고 있었는데 똘미가 이제 인스타가 있는데 거기도 막 자기 사진이 많았더래요. 근데 뭐 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희한하게 공개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팔로워도 열 몇 명, 게시글에 좋아요도 거의 없고 이게 뭐 꼭 팔로워가 많고 좋아요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뭐 또 하나 이상했던 거는 모든 사진이 같은 날 올라와 있는 거예요. 10장 이상의 피드가. 그래서 그것도 뭐 그냥 하고 뭐 별 생각 없이 보는데 우리 구글에 보면 이미지 검색이라고 해서 그 이미지를 넣으면 뭐 이렇게 단어를 안 넣어도 맞아요. 이미지를 검색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매니저님이 똘미의 사진을 넣어봤대요. 물론 구글이 뭐 완전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비슷한 거 잘 찾아주거든요. 근데 안 뜨더래요. 그래서 뭐 심각한 건 아니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다른 사진들은 다 한국인데 한 사진에 특정할 만한 랜드마크가 있더래요. 도쿄타워. 일본이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 그 정도도 약간 의심할 건 아닌데 매니저님이 신이 들렸었는지 도쿄타워를 중심으로 이제 똘미 사진 같이 넣어가지고 돌려본 거예요, 구글링을. 근데 무슨 일이야 이게. 다른 각도에서 찍은 같은 똘미 사진이 있고 옆으로 쓱쓱 넘기니까 그 사진도 있고 이게 팔로워가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사진이 있는 거예요. 네, 다 짐작하고 계셨겠지만 도용이죠. 도용을 한 건데 그래서 매니저가 이제 똘비한테 급하게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만나지 말라고 톡을 했어요. 톡을 안 받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패닉에 빠진 돌비를 두고 왔는데 다시 차 안에 있는 똘비한테 가가지고 보면 이제 좀 스스로가 패닉에 빠져서 이상한 가스라이팅에 걸릴 뻔하다가 전화가 울리니까 이제 정신이 뻗뜩 든 거예요. 그래서 받고 매니저가 급하게 뭐라 하니까 내가 이상한 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좀 무서웠대요. 덩치도 자기보다 컸고. 그래서 이제 공손하고 정중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똘미 씨 내려주세요. 저 만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대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핸들을 막 쾅쾅쾅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겠다. 지금 안 내리면 내가 어떻게 되든 똘미가 어떻게 되든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문 팍 열고 냅다 뛰었대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일단 나왔는데 쫓아오진 않았대요. 예. 그냥 뭐 안에서 두들기고 있는 건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기로 한 장소는 일단 아니까 카페에 내 차 주차한데 거기로 택시 잡아서 타고 갔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도망갔죠. 네.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뭐 나름 긴박하긴 한데 사실 똘미가 뭐 한 건 없어요. 그러네요. 자기 차 주먹으로 친 거 말고 그렇죠. 위해를 가했다거나 뭐 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못하고 일단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똘미는 방송에도 안 들어오고 똘비는 똘미 연락처 SNS 뭐 전부 차단하고 이제 마음 좀 추스르고 방송을 했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그냥 무뎌져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다 하고 넘어갔대요. 한 반년쯤 지났을까? 지금은 이제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한때 그 카카오 스토리라고 카카오톡에서는 SNS가 유행했어요. 물론 지금도 있고요. 근데 똘비가 그거를 탈퇴는 아니고 유행할 때 좀 하다가 방치하고 아예 안 했대요. 그러다 카톡 막 쓱쓱 넘기다가 맞다 카스가 있네 하고 어플을 깔고 오랜만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근데 알림으로 빨간색 숫자가 막 999 느낌으로 막 엄청 많이 떠있더래요. 그래서 뭐 쌓였나 보다 오래 안 했으니까 하고 눌렀는데 네. 가장 최근 알림이 19초 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는 30초 전, 1분 전, 2분 전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눌렀더니 똘미가 댓글에 저주할 거야. 이렇게 나 폭행하고 무사할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이런 유의 저주하는 허위사실 글이 거의 분 단위로 몇 달간 도배가 돼 있던 거예요. 이게 똘비가 매일 하던 뭐 인스타에 페북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안 하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타이밍에 똘비가 어플을 깔고 들어갈 줄 알고 기다렸다가 뭐 10초 전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거기도 얼른 차단하고 어플을 삭제했대요. 그리고 이제 똘미에 대해 추후에 전해 듣게 됐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답니다. 실제로는 기업의 자제는커녕 생활도 어렵고 대출받아서 후원하고 만나고 차이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한번 남캠들 혹은 뭐 BJ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들이댔다가 한번 끝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똘비처럼 도망치지 않은 어떤 한 BJ가. 네.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는 걸로 나중에 아는 BJ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똘미 기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똘미가 오늘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같은 사진을 달고. 똘비가 이제 방송 마치고 뭐 BJ들 탐방이라고 하는데 뭐 방문해서 친구 BJ 방송 듣고 해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또 그 사진 달고 쏘고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고소했을까요? 못했어요. 예. 무서워서.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고 예.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 무섭다고. 그래서 뭐 그 일 때문은 아니지만 똘비가 그때부터 익명성에 노출되는 게 많이 힘들어서 카페도 뭐 겸사겸사 이유로 접고 그냥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하나 여쭤볼 땐 돌비님 제 카톡 사진 보셨을 텐데 네. 그게 제가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는 맞고요. 맞는데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지. 몰라. 돌비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지금 8,988명 시청자의 얼굴을 모두 모르세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대중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방송을 하거나 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맞죠. 그에 지금, 따른 네. 책임이 분명히 있고 힘든 예, 점들이 그래서- 있죠. 예. 네. 지금 몇천 명 시청자 중에 서로 얼굴 아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게 된 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거 자체가 전 현실 공포라고 생각해요. 네. 뭐 돌비니처럼 누구 앞에 서는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는 참 많은 익명성 앞에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길 걸을 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그중 누군가가 나는 모르는데 나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장담할 수 없으시잖아요. 또한 반대로 누구한테는 또 내가 지나가는 일이기도 하고 뭐 연예인들 공인들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용한 사진으로 내걸고 남들한테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고 마침내 자기까지 그 사람으로 믿게끔 하는 게 귀신 들린 빙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서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에서 똘비는 피해자긴 하지만 네. 똘비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중하진 못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사진만 본 뭐 얼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고 또 방송에서 자기 카페 주소도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죠. 그래서- 네. 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종종 불쑥 찾아오는 시청자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말이나 행동할 때 우리가 나서는 사람이든 대중의 한 사람이든 저 포함해서 모두 늘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워드린 얘기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진짜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커버님이 이거는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사회적인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팬이 찾아가서 그 방송하는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현실이고 진짜 안 좋은 그런 쪽으로 변질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께 또 직접적으로 더 세밀하게 여기서 말 못한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특정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커버님께서 이렇게 또 전달을 다시 해주셨고 또 같은 일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좀 더 잘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커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 맞아요. 근데 사랑이 조금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한 가지 본 거 중에서 좀 더 소름 끼쳤던 부분이 좀 비슷한 게 뭐였냐면 궁금한 이야기 Y였나? 거기서 나왔던 건데 임산부들을 타겟팅하는 여자인 척을 하는 남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똑같은 임산부고 여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렇게 해서 전화 통화를 계속 하자고 하고 그 통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남자였던 거고 계속 뭐 레깅스 입었던 거를 날 줘라 뭐 수유 속옷을 날 좀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소름 끼치는 일들이 지금 현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시고 혹여라도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제발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참여를 해주시는 거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예전에 한번 겪었던 귀신 들린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귀신 들린 집사님이 옛날에 있었다? 네, 제가 전해드린 오. 얘기고요. 예. 너무 지금 기대되는 한마디를 하려고 기대 중입니다. 외쳐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이거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빨리 요청을 해주시는 분이 드문데, 알겠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커버예요! 안녕하세요. 귀종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혹시 믿으시나요?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안 믿는 물론, 사람들이 네. 있겠죠? 예. 네, 물론 귀종님들께는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느 누구나처럼 돌비 공포 라디오를 듣는 애청자지만 꼭 저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먼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실화를 듣는 기분으로 들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섬뜩한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즐기면서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계실 텐데 저는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후자라 하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서 운전하면서 듣고 이랬었는데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귀신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믿게 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네. 또 귀정님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제 얘기 시작해보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목사님도 많으시고 대대로 그냥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께 전해들은 귀신 들린 교회 성도님 얘기예요. 오호, 예. 네, 그래서 귀신 들린 성도님을 돌자님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때는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19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희 교회는 서울에 위치한 한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에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른 시간에 보통 한 새벽 4시, 3시 반 이때쯤에 교회에 가서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불 끄고 나서 각자 기도를 하는 건데요. 이건 지금의 돌자님이,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리게 되실 분이고요. 제가 얘기를 전해드린 그 집사님, 교회 집사님은 결혼하신 분들 보고 집사라고 해요. 그래서 예. 집사님께 전해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따라 돌자님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소름 좀 끼치고 막 그런 묘한 기분 속에서 새벽 기도에 집중이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내서 우리가 책 읽다 안 되면 왜 소리 내서 읽고 막 그러면 집중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소리 내서 작게 속삭이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신실하신 분이라도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조셨나 봐요. 이제 꿈을 꾸는데 불 꺼진 교회 복도였어요. 복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 아예 껌껌하진 않거든요. 이제 비상구에 초록색 미등이 좀 켜있다던가 아니면 우리 그 무드등처럼 약한 조명이 있어서 복도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누가 있다면 저 사람은 돌비다, 준현이다 이런 거 아니고 디테일하게 아니고 대강의 형상만 네.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꿈인가 하던 찰나에 갑자기 눈앞에 검은 뱀의 현상이 번쩍하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 번쩍이라는 게 막 스르륵 나온 게 아니고 불 켜지듯이 번쩍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흔히 아시는 공포영화 아나콘다 있지 않습니까? 알죠. 네, 아나콘다 보면은 뱀이 막 무슨 나무 기둥보다 두껍고 막 길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뱀이 복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도가 이제 꽉 차다 못해 터질 듯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큰 뱀이 복도에서 얽힌 무슨 실타래처럼 막 낑겨가지고 예. 대가리를 돌자 집사님을 향해서 막 쳐들고 고양이 학질하듯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뱀 하면은 쉿거리는 소리가 들릴 텐데 약간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때 꿈이니까 이제 좀 약간 개연성이 없긴 한데 돌자님 곁에는 그분의 자녀가 있었대요. 예. 근데 그 뱀이 그 애를 이제 죽이려는 건 아니고 살짝 왜 우리 어미 호랑이가 애기 호랑이 물 때 살짝 물어서 옮기는 거 아시죠? 알죠, 알죠. 물어서. 예, 그런 느낌으로다가 애를 살짝 물어서 자기 얽힌 몸에 넣고 복도 꺾어지는 부분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미치잖아요. 이제 내 새끼가 끌려가는데. 그래가지고 안 돼! 하고 소리를 쳤는데 깨보니까 꿈이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불 꺼진 예배당에서 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기이하다 하고 그날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돌자님의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교회에는 교육부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고 교육을 드리는 데가 있는데, 교육은 뭐냐면 초등학생 가르치면 초등부, 중학생이면 중등부, 뭐 이런 식의 교회 학교라고 해야겠죠? 있죠, 예. 네네, 그런 교육부서 중 한 군데서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뭐 예배 준비도 돕고 이런 건데, 근데 언제부턴가 돌자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예?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공과 공부라고 예배를 다 마치고 학생들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업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돌자님이 이제 선생님이란 말이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애들한테, 얘들아, 하나님 없다고 해봐. 아무 일도 안 생겨. 한번 해봐.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좀 소름이 끼치는데, 청소년인데 이제 무섭죠. 그래서 그 부서를 담당하는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요. 대형 교회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제 분업하듯이 부서들을 담당하시는 부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들 중 한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들으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대화 좀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돌자님이 웃으면서 막 히히히 막 이러면서,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이래야지 지금 뭐해요? 이랬더니 그냥 그러고 갑자기 집으로 확 갔대요. 그래서 그날은 뭐 이상하잖아요. 이상은 해도 학생을 뭐 물리적으로 다치게 했다거나 상해를 입혔다거나 아니면 뭐 완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은 걱정은 돼도 이상하고 찜찜한데 당장 어떻게는 못하고 벙쪄서 넘어갔대요.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 그 교육부서에서 뭐 행사가 있어요. 행사들이 뭐 어린이날, 추수감사절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있어서 이제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스도 만들고 장식품도 만들고 하느라고 교회에서 늦은 밤에 다 같이 있었대요. 근데 나뭇가지로 장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돌자님이 나뭇가지를 만지작거리면서 너무 웃긴 것을 참는다는 듯이, 왜 우리 그 코로 막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비웃듯이 그런 식으로 웃더래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인지를 못하다가 네. 점점 그 소리가 커지니까 다들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돌자님이 막 피히히히 하면서 들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들고 막 뛰어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리고 저한테 이야기 전해준 그 집사님은 소름이 쫙 끼치시더래요. 그래서 아까 전화했던 그 부목사님한테 늦은 시간이었지만 급한 상황이니까 전화를 해서 빨리 와보시라고, 돌자님 이상하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밤인데 뭐 어떻게 급하게 한 20분 걸려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돌자 집사님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냥 막 휘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단 진정시키려고 양쪽에서 팔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뿌리치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뿌리치고 딱 선 상태에서 뒤통수부터 그냥 꿍 해가지고 바닥에 넘어져서 다들 그냥 깜짝을 놀래가지고 하고 이제 막 후두부니까 예. 다치신 줄 알고 기절하셨나 해가지고 집사님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싶은데 생각을 해봤는데, 돌비님 그리고 규종님들, 우리가 지금 누워서 듣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누워있는데요, 한자 큰 대자로 한번 그 맨바닥에 정확히 누워서 우리가 바닥에 양손바닥을 쫙 펴고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손바닥 펴서 이렇게 바닥에 탁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팔에 힘을 주고 손가락 끝이랑 손바닥 꽉 누르고 대자로 뻗은 상태에서 차렷하려고 이렇게 딱 끌어내려 보시면, 그러면 맨바닥이면 몸이 위로 가거든요. 이렇게 쭉 약간 무슨 수영 배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돌자님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거를 엄청 빠르게 하면서 하늘을 본 채로 정신없이 막 위로 가는 거예요. 휘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교회 의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자로 쭉 되어 있죠. 예, 그죠. 영화 같은 데서 왜 네. 교회 결혼식 보면 한 10명, 20명 앉아있는데 이제 예배당이니까 그게 빼곡하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돌자님이 그 동작으로 의자들 밑으로 이제 빠르게 슉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의자 치우고, 근데 그게 또 길고 크고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안 치워지고 막 아수라장이 됐는데, 여차저차해서 의자 틈으로 돌자님을 잡았대요. 더 못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돌자님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이 몸을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큰 소리로 했는데
돌자님이 푸시시 하다가 딱 멈추고 부목사님 노려보면서 내가 그런다고 떠날 것 같아? 내가 그런다고 떠날 것 같아? 이거를 막 계속 엄청 빠르게 막 쑥쑥 하더니 보통 사람이 기절할 때 예. 눈을 스르르 감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슨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우리 똑딱하는 전원 버튼 있죠. 이렇게 불 끄는 거. 그것을 딱 해가지고 눈이 딱 하고 감고 정신을 잃으셨대요.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여기까지인데 근데 돌자님의 결말은 뭐 계기 없이 어떻게 보면 시시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119 불러야 되나 마나 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 일 없이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괜찮으시냐 뭐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이건 저도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한 행동들 보통 그러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뭘 했는지 다 기억이 나는데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냐고. 오. 전 여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겪은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니까. 그러고 나서 괜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후기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분이 이제 쌍둥이 따님이 있어요. 네. 근데 쌍둥이인데 왜 뭐 먼저 낳았다고 해서 자매라고 하잖아요. 쌍둥이지만. 아무튼 그 자매를 언니를 똘순이, 동생을 똘미라고 할게요. 근데 똘순이 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랑 돌자님이랑 같은 교육부서에서 섬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자매가 자려고 하는데 똘미가 막 언니를 깨우더래요. 언니. 그래서 진짜 자는데 니들 출근 안 하냐? 그랬는데 그냥 안 하냐? 안 해. 해도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언니 하면서 막 흔들어 깨우더래요. 급한 듯이. 이제 짜증이 확 나가지고 불을 탁 켜고 왜? 그랬는데 이제 불 끄면 안 보이고 있다가 불 켜면 딱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똘미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웃는 표정으로 흰자가 뒤집어져가지고 언니 하나님 없잖아 맞지? 하나님 없잖아 맞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엄마를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허무해요. 그냥 그러고 또 자연스럽게 풀리고 나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요. 이야기가 엄마도 이렇게 풀리고 딸들도 이렇게 풀리고 예. 좀 어떤 시원한 결말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제보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초자연적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나눠보고 나름의 해석을 해보는 게 또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 얘기고 제보에 앞서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네. 한번 얘기 드리고 맞춰볼게요. 성경에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혹시 그 사람을 타락으로 이끈 동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당연히 뱀이죠. 뱀. 당연히 다시는군요. 나름의 이제 퀴즈로 내봤는데 아하. 뱀인데요.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꿈에서 뱀이 나왔다고 했고 돌자님이 바닥을 쓸고 막 움직인 게 뱀이 이동하는 방식과 유사한 게 아닌가? 오. 이거는 뭐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이 얘기를 묘하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데 아까 제가 질문하셨듯이 그 뱀이 사람을 유혹하듯이 돌자님이 귀신의 유혹을 받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 저도 있고 하지만 이게 흔히 이제 믿음이 깊은 분일수록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죠. 예. 네, 돌자님이 참 신실한 분이셔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고 참 어렵지만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신에 홀리셨다가도 마음속에 깊은 믿음과 신앙심까지 흔들리진 않아서 그냥 아까 제가 어느 순간 별 계기 없이 확 풀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귀신에 홀린 것이 탁 하고 풀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두에 제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사연이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네, 이것을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은 아니지만 무려 제가 다니는 교회,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같은 공동체 교회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고 그리고 또 이거 전해주신 분이 막 우리 귀족님들이나 저처럼 귀신 얘기를 막 즐기는 분도 아니셔요. 네.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기독교인은 귀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귀신에 홀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떼어내서 뭐 돼지떼 빙의시켜서 뭐 돼지를 뭐 어디 빠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강에 있고 빠뜨려져. 예. 그래서 네. 많은 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도 믿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찾아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항상 저는 과몰입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과 뭐 건강한 몸으로 너무 과몰입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장 가지 않도록 그 정도는 아니게끔 즐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어떤 것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혹시나 불편하셨다면 사과 말씀드리고요. 양해 말씀드리고.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여기까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해주셨네, 진짜로.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게 사실상 커버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귀족님들 중에서도 그냥 단순 재미로만 이제 이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도 몇 가지가 나뉘긴 해요. 진짜 있다고 믿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진짜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진짜 안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커버님처럼 이런 뭐 오픈되어 있는 공간 뭐 이런 유튜브 매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실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만 물어봐도 나와요. 귀신 이야기들은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아, 이 존재가 없다고 하기에는 힘들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커버님.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한마디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게 저도 시청자로 오래 있었는데 얘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짧고 뭐 어떤 거는 결말이 좀 엉성하거나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직접 사연을 수집하고 듣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겪은 일이 기승전결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잔잔하게 공포가 오지 않을까 이런 또 주제 넘는 말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커버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우리 또 귀족님들에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결말이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들로 나뉘어요. 하지만 결말이 있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없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듣지만 무자비한 비난 같은 경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댓글만 없으면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